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플라즈마를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융합 플라즈마는 말씀드린 대로 1억도에서 2억도에 해당되는 10에서 20kV/V의 에너지를 갖는 플라즈마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핵융합 플라즈마를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플라즈마를 싱글 파티클로 보고 플라즈마의 한 개개 입자를 따라가는 방식. 이런 방식 하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플라즈마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지고 플라즈마를 기술하는 방법. 이거는 키네틱 디오리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플라즈마를 유체로 생각해서 기술하는 방법. 플루이드 어프로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 그 첫 번째로 싱글 파티클 어프로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플라즈마의 개개의 입자, 전자나 이온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유명한 방정식인 F는 ma로부터 시작했죠. 거기서 우리가 전기장에 걸렸을 경우, 그럼 F는 EQ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입자가 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미분 방식을 풀어봤었고요. 그렇다면 자기장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기장에 걸렸을 때 입자가 받는 힘, 지배 방식을 살펴봤죠. 그래서 Equation of Motion은 로렌츠 포스를 풀어주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다 보면 이온과 전자가 빙글빙글 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라몰 레디어스라는 개념, 그래서 빙글빙글 돌 때 이 반경, 자이로 모션의 반경, 그리고 또한 자이로 프리퀀시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얼마만큼 초당 빨리 도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에 걸렸을 때, 자기장에 걸렸을 때 각각 살펴봤었고, 그렇다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한꺼번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어봤었죠. 근데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장이 자기장과 수직으로 걸려있을 경우에 우리가 E 크로스 B 드리프트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자이로 모션과 가이딩 센터 모션이 별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가이딩 센터가 드리프트 모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존재할 때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드리프트 모션을, 가이딩 센터의 드리프트 모션을 기술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만약에 자기장이 변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레디언트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럴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레디언트 B 드리프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또한 자기장이 꺾여 있을 땐 어떤 커버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또 그 경우에는 주어진 힘이 R분의 MV 제곱 원심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드리프트 모션을 살펴봤습니다. 커버처 드리프트가 되었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레디언트 B가 걸렸을 경우에, 그레디언트 B가 있을 경우에 힘이 마이너스 뮤 그레디언트 B만큼 걸린다. 그래서 마그네틱 모멘트 뮤를 새로 우리가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뮤라는 값은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 그래서 아주 서서히 변하는 상황에서는 이 뮤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다라고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싱글 파티클 관점에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걸렸을 경우에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키네틱 디오리와 플루이드 디오리를 바탕으로 해서 플라즈마를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싱글 파티클로 우리가 하나하나로 완벽하게 기술하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스타 플라즈마입니다. K스타 플라즈마. 정말 예쁘죠? 자, 여기에는 입자가 얼마만큼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싱글 파티클로 하나하나를 개개 입자를 해석하고 싶을 경우에는요. 살펴봤더니 일렉트론의 밀도가 대략 10의 20승계 정도, 큐빅미터당, 단위 세제곱미터당 10의 20승계 정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K스타의 볼륨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개수를 알고 싶으니까요. 볼륨은 대략 18 큐빅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 두 개를 곱하면 전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를 곱하면 대략적으로 이 플라즈마 내부의 K스타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는 대략 10의 21승계 정도가 됩니다. 네, 대략 저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세고 싶어요. 일단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 이걸 싱글 파트를 따라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개수만 한번 세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쌀이 이렇게 있는데 밥이 있는데 밥 하나씩 세듯이요. 자, 우리가 직접 이거 못 세니까 컴퓨터에 가면 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따져보면 3GHz짜리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라고 PC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초당
3 곱하기 10의 구승계 정도 개수를 셀 수 있겠죠?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3GHz짜리에서는. 자, 초당 굉장히 빠르죠? 생각해보세요. 초당 3 곱하기 10의 구승계의 입자를 센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컴퓨터. 우리는 그렇게 못 쓸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 이거를 연도로 환산해보면 쉽게 환산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숫자로. 그러면 대략 10 곱하기 10의 17승계 정도를 1년에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1년에 세는 입자의 개수예요. 10의 17승계. 자, 그런데 이 K스타의 내부에 존재하는 입자의 개수가 아까 전자만 개수가 10의 21승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3GHz짜리 컴퓨터는 1년당 10의 17승계를 셀 수가 있으니까 이걸 세려면 10의 4승이 걸리네요. 만년. 네, 입자 개수만 세는데 만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수만 세는데 만년 걸리면 이걸 또 우리가 포스까지 다 계산하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기술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카이네틱 어프로치입니다. 자, 카이네틱 어프로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에 있는 공기의 기체 입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그래서 도입한 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겁니다. 분포 함수가 되죠. 우리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x와 y, g, 카티지안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 x, y, g 위치에서 얘가 입자가 이렇게 하나가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어떤 위치에서 ux, uy 이미 어떤 방향성을 있겠죠. 이제 속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x, y, g 위치에서 ux, uy, ug를 가지고 있을 입자의 넘버 덴시티, 대략적으로 개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확률함수죠. 분포함수입니다. 그러니까 number density of particles found near a point in the six-dimensional space. 공간과 우리가 페이지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벨로시티 공간상에서 실제 공간과 벨로시티 공간상에서 6차원이죠. x, y, g, ux, uy, ug. 여기서 발견될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특정한 XU에서 발견될 입자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분포함수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몇 개 정도 존재하겠다 알기 때문에 이 방의 입자들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포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과 같이 지배방정을 세울 수 있고 그걸 풀어서 F를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플라즈마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카이네틱 어프로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과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이나믹스를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근데 보시면 이게 7차원 함수죠. t, x, y, g, ux, uy, ug입니다. 자, 그럼 이걸 미분하자. 시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먼저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공간에 대한 편미분이 나옵니다. 자, 라운드 x, 라운드 f. 그 다음에 dx, dt가 나오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약분된다고 생각하세요. 3차원이기 때문에 y, g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3개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7차원이죠. ux, uy, ug에 대해서도 편미분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자, 마찬가지로 라운드 f, 라운드 ux, dux, dt, 라운드 f, 라운드 uy, duy, dt 더하기 라운드 f, 라운드 ug, dug, dt 이렇게 미분을 수행하기 시간에 대한 미분을 수행하면 이렇게 시간 x, y, g, ux, uy, ug에 대한 이렇게 편미분꼴로 다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여기서 참고로 이 알파는 각 입자의 스피시즈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렉트론이냐 아이온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인피니트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가장 간단한 하이드로전 플라즈마, 퓨어한 하이드로전 플라즈마라고 하면 그냥 하이드로전 아이온과 전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대로 내려오고요. 시간에 대한 편미분은 그대로 내려오겠고. 자, 이걸 잘 보시면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dx dt, dy dt, dg dt. 자, 바로
벨로시티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벨로시티의 각각 성분이 되겠구나. 따라서 그리고 이건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F 라운드 G 이거는 그레디언트 F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따라서 이거는 U 덧 벨로시티 덧 내적을 한 거죠. 그레디언트 F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D도 한번 살펴보죠. du dt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dux dt, duy dt, dug dt는 우리가 가속도 a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이 되어 있어요. 라운드 f, 라운드 ux, 라운드 f, 라운드 uy, 라운드 f, 라운드 ug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에 대해서 미분했냐? 그러면 벨로시티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이 세 개 텀도 간단하게 한 개의 텀 a. 그레디언트 f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df dt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플라즈마에서는 이건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것도 그대로 내려오고 이 가속도를 마찬가지로 뉴턴의 F는 ma의 식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플라즈마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는 ma에서 m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힘은 뭐냐? 받는 힘은 우리 지난 시간 한 거예요. 싱글 파티클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세울 때 Q, E 플러스 U 크로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는 ma에서 이제 m을 나눠주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니까 m으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뭐와 같을 것인가? 시간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그럼 또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콜리전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 사실 분포함수가 처음에 존재하는데 입자들끼리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포함수가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df/dt는 콜리전에 의한 콜리전 오퍼레이터와 같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시간에 따른 변화, 다이나믹스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방금 앞에서 본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죠. 아까 df/dt는 라운드 f, 라운드 t 플러스 u. gradient f 플러스 a. gradient u f 이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리고 이게 콜리전 오퍼레이터와 같다. 자, 이 콜리전 오퍼레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입자들 간의 이런 충돌, 여기는 가스 몰레큘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충돌하는 것들이 바로 그래서 분포함수를 바꿔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자들의 충돌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볼츠만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루드비 볼츠만이죠. 여기 1844년, 1906년 이 볼츠만이 세웠던 식입니다. 자, 이 식을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풀려고 봤더니 이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더 있습니다. 자, F에 대한 식, 바로 요걸 풀면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특히 이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값들이죠. 그럼 전기장과 자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식이 있습니다. 바로 2번. 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죠. 맥스웰의 유명한 식, 바로 네 가지가 있죠. 자, 다이버전스 E는 시그마 입실은 제로,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컬 B는 뮤즈러 J 플러스 C 제곱분의 1, 라운드 E, 라운드 T. 이 네 가지 식으로 정리를 했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전기와 자기 현상, 뭐 이렇게 발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전하가 있으면 전기력이 생기고 이런 모든 원리들,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모든 현상을 우리 맥스웰이 정리를 했죠. 물론 헤비사이드가 후에 이렇게 벡터 형태로 네 가지로 정리하긴 했지만 맥스웰이 저는 전기와 자기 현상을 좀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식을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인 이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자기장에 대한 정보는 바로 맥스웰 이퀘이션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풀려고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시그마. 차지죠, 차지. 그 다음에 J. 커런트. 자, 이런 양은 또 우리가 어디서 구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자, 다행히도 얘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이 f를 통해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J는 current density죠. current density는 다음과 같이 차지 전하량, 그 다음에 UF, 이 velocity distribution 펑션에 U를 곱해주고 이 velocity space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current가 나오고, charge density, 이 charge 있죠? charge densit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velocity distribution 펑션을 velocity space 상에서 적분을 수행하고 전하량을 곱하게 되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렉트론과 아이온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이제 클로즈 된 거죠. 이걸 우리가 풀고 싶은데 E와 B는 모른다. E와 B는 여기서 가져오고, 이걸 풀려고 하는데 필요한 시그마와 J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구한 F를 통해서 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게 되는 게 바로 키네틱 어프로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키네틱 어프로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방정식이 뭐 보면 5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간단하게 맥스웰리안이다, 맥스웰리안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더 쉬워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이걸 사실 푸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f가 7차원 함수죠. 7차원 함수예요. 시간도 있고 x, y, z, ux, uy, ug, 굉장히 복잡한 함수죠. 사실상 이걸 푸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버 덴시티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포인트에서 6디멘셔널 스페이스, 공간과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있는 어떤 포인트에서의 넘버 덴시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우리가 잘 알아보면 방금 앞 페이지에서도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걸 우리가 직접 사실 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잘 익숙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측정하기 쉬운 걸로 우리가 혹시 표현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디스트리뷰션 펑션 자체를 velocity space에 대해서 그냥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밀도가 나오게 됩니다. 밀도. 넘버 덴시티죠. 더 이상 이제 여기는 velocity space가 없어요. velocity space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죠. 이 공간,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이 공간에서 몇 개가 있느냐, 이게 가장 쉬운 말이죠. 밀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위입니다. 측정하기도 쉽고. 자,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우리가 단순하게 velocity space랑에 적분하면 우리가 알기 쉬운 밀도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u를 곱했어요. velocity를. 그 다음에 다시 velocity base로 적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n으로 나눕니다. 밀도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mean velocity가 나옵니다. mean velocity. 자, 이 mean velocity랑 v와 이 u는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방에 입자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입자도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이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 걸 그냥 이 velocity u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얘네가 움직이면서 전체가 플로어가 움직이는 경우, 자, 쉽게 말씀드리면 기차에 있어요. 기차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입석에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기차는 한쪽 방향에 움직이고 있죠. 자, 이게 바로 mean velocity입니다. 근데 사실 입자 하나는 혼자 움직이는 것과 기차가 움직이는 속도를 다 더해진 게 사실 이 입자의 velocity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다 적분해버리면 mean velocity만 남게 돼요. 그게 바로 fluid velocity.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전체가 움직이는 거. 한강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한강물의 속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밸류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곱을 한 다음에 velocity 제곱하고 distribution 펑션 곱해서 velocity space로 적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3분의 m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면 바로 pressure가 나옵니다. 스칼라 프레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아이소트로픽 하다는 가정인데요. velocity가. 자, 어쨌든 프레셔 값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압력으로 측정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기 쉬운 바로 값입니다. 이런 프레셔 같은 것도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값들을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든 어떤 프로퍼티든 간에 우리가 velocity space, distribution 펑션을 곱하고 velocity space에 대해서 적분하고 밀도를 나눠주게 되면 평균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를 더 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가장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
맥스웰리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맥스웰리안의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건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충돌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우리 맥스웰리안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이 바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시간에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자들이라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사각 형태, 그러니까 거의 디스트리뷰션이 아주 골고루 퍼져 있었다. 이 상황인데 얘네가 이제 충돌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분포 함수가 바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 사각 형태가 직사각 형태가 다음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점 변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빨간색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맥스웰리안 분포. 충분히 충돌을 갖게 돼서 어떤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얻게 되는 분포 함수가 바로 이 맥스웰리안이죠. 자, 다음과 같은 분포 함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도 이런 분포 함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다 구할 수 있죠. 이걸 집어넣으면 밀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집어넣으시면 마찬가지로 벨로시티, 집어넣으시면 마찬가지로 프레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온도죠. 이 방에 있는 특징, 밀도를 알 수 있겠고, mean velocity를 알 수 있겠고, 프레셔를 알 수 있겠고, 또한 우리가 방의 온도를 알 수 있겠죠. 자, 그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아이소트로픽한 가정하에서 속도의 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펑션 넣고요. 벨로시티 스페이스에 적분을 해서 n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것의 평균값이 나오게 되죠. vx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트로픽 가정에 하면 x, y, g는 서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vx의 제곱과 vy의 제곱, vg의 제곱은 서로 같고요. 이걸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여기다 맥스웰리안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기다 집어넣으면 프레셔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걸 한번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적분 한번 해서 풀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n분의 t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방의 온도를 구하고 싶다 하면 mean square velocity를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식을 통해서. 자, 따라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알게 되면 그로부터 밀도나 mean velocity, pressure, 그 다음에 temperature 이런 값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값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측정하기도 편한 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카이네틱 어프로치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볼츠만 이퀘이션 풀어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직접 구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7차원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쉬운 프로퍼티로 바꿔줘서 벨로시티 스페이스를 사라지게 적분해서 그냥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알기 쉬운 density, mean velocity, pressure, temperature 형태로 바꾸고 싶다. 이게 바로 fluid approach가 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제가 pressure도 여기 했는데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pressure도 nt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